윤석열 후보 어쨌든 행보는 계속대로 해가야겠죠? 어제 여기를 찾았다고 하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죠. 여기. 후보님 이거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주십시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호남이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무슨 전북 홀대론이니 이런 얘기, 그거 오래전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바꾸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어제 전북 지역을 갔는데 안진용 기자님, 그동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 몇 번이나 간 거예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입니다. 처음 간 거예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전북 민심 잡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허허. 일단 전북 현안 사업지 그리고 청년 대학생 자영업자들과 만나서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비빔밥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요. 한데 다 어우러지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호남을 절대 홀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냉정히 보면은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요. 2박 3일 동안 전북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행보를 보였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는요. 말씀드렸다시피 경선 때 오지 않았고 이번에 첫 방문인데 당초 1박 2일로 준비하던 일정을 당일치기로 축소해서 소화를 했습니다. 어허. 이 전북민들이 볼 때는요. 홀대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지금 호남을 첫 방문하러 가서 뭔가 의미 있는 행보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불러주세요, 조금씩. 네,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갑시다. 김두수 평론가님, 봉변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네요. 예, 각은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곳이 부산 해운대 당협 사무실이었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그 발언에 달려 있는 말이 호남 사람들도 잘했다 그러더라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남 분들의 가슴에 좀 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헌화 방문하는 것이 이런 일로 제지당하기도 하고 뭔가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진심이라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하면서 네. 진정성을 보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하. 말로 한 번의 어떤 자기 승명으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선 76일 남은 이 과정에서도 계속되는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호남을 힘을 실어주겠다. 전북 홀대로 이런 말 안 나오게 하겠다 하고 갔는데 지금 말 실수로 곤혹스러운 위치에 지금 사로잡혔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거 김두수 평론가님 귀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석이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요. 자유주의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자유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의 발언은 정치인이라면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체 본연의 어떤 본능을 가진 것이 자유인데 이것을 계급이나 재산의 유무라든지 교육 정도 이런 거에 의해서 다르게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있다지만 차별적으로 들리는 거고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청소부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도 우리가 사진으로 본 시대에 저런 식 가치관을 가지고 자유를 마치
시해하는 어떤 개념으로 시해를 해주는 이런 걸로 느낌이 오게 하면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던 국민이 오해한다면 잘못 말한 겁니다. 아. 듣는 사람의 기준에서 봐야지 발언하는 사람의 기준에 있다면 네. 그건 정치인의 자격에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됐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글쎄요. 근데 저 발언 배경이 글쎄요. 삐딱하게 봐서 그렇게 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극빈 그런 표현을 썼어요. 혹시 이거 뭐 혹시 누구 겨냥한 걸까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볼 텐데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극빈층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를 나한테 비천한 태생을 나를 뭐라 하지 마라. 뭐 그런 혹시 그런 걸 겨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해석의 대목이니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극빈의 생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로 해석을 잘못하면요.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에요.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윤석열 후보가 저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면은 그 취지를 앞뒤 저걸 봐야죠. 근데 빈곤층을 갖다가 폄훼한다고 막 얘기가 저도 어제 봤는데 그거는 뭐 아마 상대 진영에서 말을 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게 마타도식으로 한 거고요. 그 말의 취지를 보면 어려운 분들을 더 도와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라.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청자분들의 해석 능력 부족인가요? 어떻습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지금 말한 의도, 취지는 극빈층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게 저 말의 방점일 텐데 저 말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와 취지가 어떻든지 간에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화법이라는 게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 후보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전에도 잦은 설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기서 탈피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7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정치인의 발언은 의도와 취지를 본인이 다시 설명해야 되는, 다시 해명해야 되는 발언이라면 그 발언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발언을 마타도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곱씹어서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좀 반성을 하셨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발언 듣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역대급 역기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후보의 실언 논란, 말실수 논란에 대해서 뭐 당도 수습하긴 하겠습니다만 당에서도 뜨악했을 수 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꼭 사실은 자유를 고갈하려면은 뭐가 좀 자기에게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잘못 전달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바로 후보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판단해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으면 바로 이건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죠 하고 확인만 해줬어도 그거는 바로 잡혔을 텐데 고려된 것이 아쉬웠다.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수습이 잘 안 됐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경쟁관계인 상대당의 마타도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부 목소리가 어떤지 윤 후보가 잘 들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또 말실수를 한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실언을 했다는 걸 사실상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발언들이 참 많이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태희 본부장은요, 노련한 정치인이었으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텐데 이 이야기의 뒤에는 노련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젠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 자포자기의 느낌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는 또 말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또의 방점을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해왔는데 이번에 또 했다라는 건데 정치인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대선 후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욱더 의미를 두고 사람들이 해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근데 말로 인한 논란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 하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휴대폰 앱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그 말의 취지가 기존에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앱이 아니고요. 실시간 동기화되는 그런 AI 기반의 그 일자리 매칭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뭐 옛날부터 해오던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학생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를 앞뒤 잘라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왜곡도 그런 왜곡이 없는 거죠. 이게 왜 논란이 됐습니까? 이 발언이요, 안진용 기자님. 앞선 말실수가요,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번 말실수 같은 경우는요, 이미 나와 있는 그런 현실적인 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 발언이 나왔을 때 현장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그런 전언도 있었고요. 한 구인구직 사이트는 지난 1998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거죠. 현재 시중에 정말 많은 구인구직 앱들이 있는데 앞서 권상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치인의 발언 중에서 뒤에 다시 해명을 해야 될 발언을 아예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잘못해서 곡해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주어진 발언 자체가 잘못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정말로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뭔가 곤혹스러운 입장이 또 하나 있는데 난감한 일이 좀 이번에는 발생한 것 같아요. 안지훈 기자님 어디 방문한 거 가지고 지금 또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다는데 어디 방문한 것 같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강원도 철원군의 이 한 군부대를 방문을 했는데 당시 전투복 상의와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인들에게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대선 일정과 관련돼서 이 목소리를 낸 게 누구냐? 유엔 군사령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엔 군사령부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민간인 군복 착용하고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한 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 입장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갔는데 거기서 협조 요청을 한 대로 따랐고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뭐가 위반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양지민 변호사님 이 군복 입고 비무장지대 DMZ 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DMZ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2012년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도 그때 당시에 이제 군복을 입고 저렇게 DMZ를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2018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백골부대를 방문한 그 같은 날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모두 군복 착용에 이제 그러네요. 그렇죠. 전투복 상의와 완장을 이제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의 이런 과잉 조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사전에 협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 국방부는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대목은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앞서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이번에 국방부의 지시대로 그대로 따라서 방문했던 건데 유엔사로부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이 통보를 받으니
정말로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반드시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